수진아, 정직하게 말해. 이 아이, 정말 내 아이 맞아? 수지는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당신 아이죠? 왜 이런 끔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래? 재수가 마침내 진실을 폭로하자 수지는 더욱 당황했어요. 무정자증이요. 그게 무슨... 의사가 그러더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정자가 전혀 없다고 말이야. 재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임신을 했다는 게 말이 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40대 중반을 넘긴 한재수에게 인생이란 참 기구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겪었던 아픔은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죠. 그때의 기억들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바래져 있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재수는 작은 자영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에 매달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늘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에서 맞이하는 저녁이면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죠.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맥주 한 캔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언제나 쓸쓸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난 이유는 복잡했어요. 당시 아내였던 여자는 재수의 성실함보다는 경제적 능력의 한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 차가운 말들이 아직도 재수의 귓가에 맴돌았죠. 이혼 후 몇 년간 재수는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를 피했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그런 재수에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정수진이라는 여인이었어요. 40살의 수진은 동네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재수보다 7살 어린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 깊은 성격으로 재수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갔죠. 처음 수진을 만난 건 정말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재수가 운영하는 작은 사무용품 가게에 수진이 학원용 교재와 문구용품을 사러 왔던 것이었어요. 그날 수진은 밝은 노란색 카디건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 단정하면서도 따뜻한 차림새가 마치 그녀의 성격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이 연필들과 지우개 세트로 개당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 수업용으로 좀 많이 필요해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은은하면서도 정중하고 상냥했습니다. 재수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죠. 아, 네. 학원용이시면 할인해 드릴게요. 교육 관련 업체에는 항상 좀 더 저렴하게 드리거든요. 재수는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대응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그 후로 수지는 일주일에 2~3번씩 가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오는 것 같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재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수지는 학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고 재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재수 씨, 혹시 점심은 드셨어요? 제가 김밥을 좀 많이 싸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수진의 제안에 재수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배려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휴게 공간에서 함께 나눈 김밥 한 줄이 재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어요. 수지는 재수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주었어요. 첫 번째 결혼 실패로 인한 트라우마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꺼리게 된 재수에게 수지는
마치 따뜻한 봄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재수의 과거에 대해 캐묻지도 않았고 다만 현재의 재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재수 씨는 참 성실한 분이에요. 매일 이렇게 일찍 문을 열고 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수진의 말은 재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비난했던 바로 그 성실함을 수진은 오히려 칭찬해 주었거든요. 몇 달 동안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재수는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제가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저녁 식사나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재수 씨.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날 밤 작은 한식당에서 나눈 저녁 식사는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죠. 그 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자주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주말마다 재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재수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행복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수진과 함께 있으면 첫 번째 결혼의 아픈 기억들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수 씨,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저는 현재의 재수 씨가 좋아요. 수진의 말은 언제나 재수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는 재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6개월간의 진지한 만남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재수에게는 두 번째 결혼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첫 번째 결혼이었어요. 나이 40에 처녀로 지내온 수진의 순수함과 진정성이 재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는 이미 한 번 실패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와 함께 해줄 거야? 재수의 불안한 질문에 수진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숙한 재수 씨가 된 거 아닐까요? 저는 재수 씨를 믿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재수와 수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재수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지켜내고 싶다. 이제야 내게도 진짜 행복이 오는 걸까? 수진이와 함께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신혼생활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재수와 수진의 작은 아파트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했어요. 매일 아침 수진이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는 재수에게 꿈만 같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가정의 온기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수진은 정말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학원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재수가 늦은 시간에 들어와도 항상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여보,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죠? 수진의 배려 깊은 말 한마디가 재수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모두 씻어주는 보약 같았습니다. 재수 역시 수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사업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수진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때로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죠. 여보, 우리 이렇게 평생 함께 늙어가면 참 좋겠어요. 수진이 재수의 팔짱을 끼고 말할 때마다 재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였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재수는 47이라는 나이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은근히 걱정했지만 수진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흔이라는 나이가 결코 젊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주변에서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라고 물어볼 때마다 수진은 애써 웃으며 곧 생기겠죠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수진이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한 채로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제가 좀 이상해요.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워요. 재수는 깜짝 놀라며 수진의 이마에 손을 올려보았지만 열은 없었어요. 혹시 감기인가? 병원에 가볼까? 재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감기 같지는 않고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그날 수진은 학원 수업을 쉬고 집에서 쉬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수진의 컨디션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껍다고 했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도 냄새만 맡으면 토할 것 같다고 했어요. 재수는 점점 걱정이 되어 수진을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오늘 당장 병원에 가자. 혹시 큰 병이라도 있으면 어떡해? 재수의 간곡한 설득에 수진도 마침내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의 검진을 받은 수진은 잠시 후 검사 결과를 기다렸어요. 재수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며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무슨 큰 병은 아니겠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진료실에서 나왔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띄어 있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수진이 재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재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드디어 아이가 생겼대요. 재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재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임신 6주래요. 재수는 그 자리에서 수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진을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하늘이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재수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수진을 부축했어요. 조심해, 수진아. 이제 우리 혼자가 아니잖아. 수진도 자꾸만 배에 손을 올리며 신기해했습니다. 여보, 정말 꿈 같아요. 저희 나이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이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재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7의 나이에 찾아온 뒤늦은 자녀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재수는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생 재민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재민아, 형이 아빠가 될 것 같다. 수진이가 임신했어. 전화기 너머로 재민의 축하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늦둥이가 더 예쁘다고 하잖아요. 수진의 부모님께도 소식을 전했어요. 40의 첫 아이를 가지게 된 딸을 걱정하시면서도 늦게나마 생긴 손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수진아, 이제 몸조리 잘해야 한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더욱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재수와 수진은 아기 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안방 옆 작은 방을 아기 방으로 꾸미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벽지도 새로 바르고 아기 침대도 사야겠어.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재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잠든 수진의 배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야.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첫 번째 결혼에서는 끝내 갖지 못했던 아이를 이제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수진도 행복했습니다. 마흔이라는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조금은 두렵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재수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뱃속의 작은 생명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한재수와 정수진 부부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기적 같은 소식에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은 후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재수는 곧 아버지가 된다는 기쁨에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수진의 입덧이 심해져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조차 소중한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매일 아침 수진을 위해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여주고 저녁에는 발 마사지를 해주며 정성껏 돌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해졌나 봐요. 수진이 입덧 때문에 짜증을 낸 후 미안해하며 말했을 때 재수는 오히려 더욱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진아. 우리 아기 때문인데 당연한 거지. 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런데 그 즈음 재수에게는 다른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최근 들어 몸의 컨디션이 영 좋지 않았거든요. 쉽게 피로해지고 가끔씩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기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혹시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수진도 재수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식욕도 떨어진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아마 최근에 일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재수는 임신한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특히 걱정되는 것은 밤에 잠을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는 일이 자주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어요. 이런 증상들이 며칠째 계속되자 재수는 마침내 병원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아, 나 오늘 잠깐 병원에 다녀올게. 요즘 몸이 좀 이상해서 검사 받아보려고. 재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수진은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증상이 있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수진이 따라가겠다고 하자 재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입덧도 심한데 무슨 소리야. 그냥 간단한 검사일 테니까 혼자 다녀올게. 너는 집에서 푹 쉬어. 재수는 혼자 근처 종합병원을 찾았어요. 내과에서 상담을 받은 후 의사는 전반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나이도 나이고 최근에 스트레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등 다양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재수는 계속 아내와 뱃속의 아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겠지. 단순히 피로 때문일 거야. 이제 곧 아버지가 되는데 아프면 안 되지.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재수는 평소보다 더욱 수진을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거든요. 여보, 요즘 더 다정해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더 자상해졌어요. 수진이 재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재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아빠가 된다는 책임감 때문인가 봐. 이제 우리 가족을 더 잘 챙겨야지.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재수는 일찍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 순서를 기다렸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별일 없겠지. 나는 아직 젊은 편이고 큰 병에 걸릴 나이도 아니야. 한재수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명에 재수는 긴장한 채로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담당 의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한재수 씨. 의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재수는 의자에 앉으며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혈액 검사와 정액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무정자증으로 진단됩니다. 재수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정자증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재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자가 전혀 생성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인 원인일 수도 있는데 한재수 씨의 경우 검사 결과상 완전 무정자증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재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그럼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인가요? 재수의 질문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재수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어요.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정자증,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 순간 재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지금 아내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재수는 병원 복도에 나와서도 한동안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보이지 않았고 소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의사의 말만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정자증,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럼 수진이 뱃속의 아이는? 재수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여보, 나 무정자증이래. 그러니까 뱃속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수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혹시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건 아닐까?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봐야겠어. 아니면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의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재수에게 병원 결과를 물어봤어요. 여보, 검사 결과 어땠어요? 별일 없다고 하셨죠? 재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큰 문제 없다고 하더라. 그냥 피로 때문이래. 하지만 재수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사랑스럽던 아내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은 후 며칠이 지났지만 재수는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이 마치 꿈속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의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수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분명히 다른 남자의 아이였거든요. 재수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수진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혹시 의학적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어요. 수지는 재수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재수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어요. 특히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기야, 아빠 목소리 들려? 라고 말할 때마다 재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지만 의학적 진단은 분명했거든요. 재수는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첫 번째 검사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아, 나 오늘도 병원에 좀 다녀올게. 추가 검사가 있다고 하더라. 두 번째 병원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환자분의 경우 선천적 무정자증으로 보입니다. 정자 생성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죠. 이런 경우 자연 임신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재수는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진의 뱃속 아이는 분명히 다른 남자의 아이였어요. 그렇다면 수진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재수는 수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사랑스럽고 순수해 보였던 아내의 모습이 이제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의 모든 행동과 말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여보, 저녁 드세요. 오늘은 여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수진이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했지만 재수에게는 그 목소리마저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수진아. 재수는 식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만난 적 있었지? 수진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여보도 알잖아요. 저는 여보가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수진의 대답은 진실해 보였지만 재수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결혼 후에는? 재수의 질문이 점점 더 직접적이 되자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재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의심이 폭발했습니다. 수진아, 정직하게 말해. 이 아이, 정말 내 아이 맞아? 수진은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여보 아이죠. 왜 이런 끔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래? 재수가 마침내 진실을 폭로하자 수진은 더욱 당황했어요. 무정자증이요? 그게 무슨... 의사가 그러더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정자가 전혀 없다고 말이야. 재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임신을 했다는 게 말이 돼?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그럴 리 없어요.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거예요. 아니면 기적이 일어난 거고요. 정말 여보 아이가 맞아요. 하지만 재수는 더 이상 수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기적?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기적이라고 포장하지 마. 솔직히 말해, 누구와 바람을 피웠어? 여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보만 사랑해요. 다른 남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재수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물었어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내가 무정자증인데 내가 임신을 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수진은 흐느끼며 재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분명히 우리 사랑의 결실이에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재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가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수진이 정말 순진해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속이고 바람을 피운 걸까?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의심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진단이 맞는 걸까? 그럼 이 아이는 정말 누구의 아이일까? 다음 날 아침 재수는 수진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나는 진실이 알고 싶어. 이 아이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낼 거야. 수진은 무서워진 눈으로 재수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사랑과 신뢰로 가득했던 그 눈빛은 이제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어요. 재수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한재수와 정수진 부부의 행복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의심과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실을 찾고자 하는 재수의 집착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수진에 대한 의심이 깊어진 재수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아내를 직접 추궁해봤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거든요. 수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의학적 진단 앞에서 수진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재수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일상을 관찰해 보기로 한 것이죠. 평소 수진은 오전에 학원에 나가서 오후 늦게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가끔씩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었네? 재수가 물어보면 수진은 아이들 상담 때문에 늦어졌어요. 또는 동료 선생님과 업무 회의가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말들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재수는 며칠 동안 수진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수진이 학원에 간 후 재수도 몰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가게 문을 잠시 직원에게 맡기고 수진이 다니는 학원 근처까지 가서 지켜봤어요.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정말로 학원에서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집념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재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진이 학원을 나와서 곧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고 근처 카페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이었어요. 재수는 조심스럽게 카페 창문 너머로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재수는 수진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여주던 밝고 편안한 표정과는 달리 어딘가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재수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수진의 통화 내용을 들으려고 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명확하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수진이 가끔씩 배를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수진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재수는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수진이 자신을 발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저는 학원에서 새로운 학부모님과 상담이 있어서 좀 늦었어요. 수진의 설명을 들으며 재수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카페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재수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다음 날에도 수진을 미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수진은 또다시 학원 수업을 마친 후 같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재수는 이번에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수진과 가까운 자리에 앉았어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수진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걱정 마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잘 크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지킬게요. 재수는 귀를 더욱 기울였어요. 네, 재수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최근에 좀 의심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요. 재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분명히 다른 남자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뱃속 아이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재수가 계속 의심하고 있어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꼭 봐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재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수진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재수는 수진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죄책감과 불안,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재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수진이 갑자기 일어나서 카페를 나서는 바람에 뒤따라 나갔어요. 수진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 한 번 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재수가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내일 오후에 잠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수가 가게에 있을 시간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수진의 말을 들은 재수는 내일 반드시 그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재수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대체 누구냐? 누가 내 가정을 무너뜨린 거냐? 어떤 놈이 내 아내를 유혹한 거야?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재수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재수에게는 그 모습마저 가증스럽게 느껴졌어요.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잠들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재수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나와서 수진을 미행할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반드시 그 남자의 정체를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충격적일지라도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거든요. 재수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도 자라나고 있었어요.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그 남자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향한 재수의 집요한 추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재수는 그날 오후 일찍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수진을 미행할 준비를 마쳤어요. 어제 들었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오후에 잠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의 그 말이 재수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거든요. 오늘 반드시 그 남자의 정체를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굳혔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왔어요. 재수는 멀리서 아내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이번에는 카페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재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수진이 도착한 곳은 근처 공원이었어요.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재수는 나무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재수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키와 체격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는 없었어요. 남자가 수진 옆에 앉자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재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들킬 위험이 있어서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그들의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재수는 더 좋은 위치로 이동해서 그 남자의 얼굴을 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남자는 계속 수진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옆 얼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옆 얼굴마저 어딘가 낯익어 보였어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남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를 바라봤어요. 재수는 그 순간 남자의 정면 얼굴을 보려고 더욱 집중했습니다. 남자가 돌아서는 순간 재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남자는 바로 자신의 동생 한재민이었거든요. 재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재민이가 내 동생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재민은 수진과 인사를 나눈 후 공원을 떠났어요. 수진은 혼자 벤치에 앉아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수는 동생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 수진을 계속 관찰했어요. 수진은 잠시 후 일어나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재수는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동생이 아내와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재민이가 내 동생이 수진이와 재수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동생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재민을 얼마나 믿고 아꼈는데 그런 동생이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수는 집으로 돌아가서 수진을 추궁하고 싶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단순히 만난 것만으로는 불륜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수는 더욱 치밀하게 두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재민의 행동도 예의주시했습니다. 재민은 평소보다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서도 어딘가 어색한 모습을 보였어요. 형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수진 형수님은 임신해서 어떠세요? 재민이 안부를 물을 때마다 재수는 그 표정과 말투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재민의 눈빛에는 미묘한 죄책감이 비쳐 보였어요. 재수는 재민과 수진의 과거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 전부터 재민과 수진이 알고 지내던 사이였나? 아니면 결혼 후에 가까워진 건가? 기억을 되짚어 보니 재민이 수진을 처음 만났을 때 유난히 관심을 보였던 것 같았어요. 형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형님이 복이 많으시네요. 재민이 했던 말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재수는 또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재민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항상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다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재민이 집에 놀러 왔을 때 화장실에 가면서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고 간 적이 있었어요. 재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니 수진의 번호가 자주 나타났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형님 몰래 조심해서 만나자 아이 때문에 걱정하지 마 같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재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재수는 재민이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생과 아내가 정말로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재수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추궁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을까?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수진의 뱃속 아이는 재민의 아이였어요. 재수는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친자 검사를 받겠다고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참고 견디면서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완전히 밝혀낸 후에 모든 것을 결판내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며칠 후 재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재민이 수진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는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임신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재수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아내와 동생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수진의 임신이 8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온 수진을 보며 재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확신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모은 증거들이 재수의 마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거든요. 재민과 수진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재수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휴대폰 문자 내용, 돈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나누는 시선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재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친자 검사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받을 수 있지만 이미 충분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재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 모두를 모아놓고 진실을 폭로하기로 한 것이에요.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재민이를 집으로 불러.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 재수가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재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재민 씨,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재수가 가족 모임을 하자고 하네요. 재민도 평소와 같이 승낙했어요. 그날 오후 재수는 가게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여보, 오늘 왜 갑자기 재민 씨를 부르자고 했어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재수는 그냥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이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6시쯤 재민이 도착했어요. 형님, 형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재민은 평소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인사했지만 재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가족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수진의 임신 상태, 태명에 대한 이야기, 아이방 준비 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재민은 형수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아이가 순산하길 바라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재수는 그 말에서 묘한 진심을 느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재수는 거실에 모두를 앉혔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가 따로 있어. 재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지자 수진과 재민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을 지켜봤어요. 재수가 말을 꺼내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민도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재수야, 무슨 말이야? 재민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재수는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나는 무정자증이야.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은 눈을 크게 뜨며 재수를 바라봤고 재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임신을 했어. 이상하지 않아? 재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 진단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기적? 재수가 수진의 말을 끊었어요. 그럼 공원에서 재민이와 만나서 나눈 대화도 기적인가? 휴대폰으로 주고받은 문자들도 기적이고, 재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재수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형님, 재민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재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재수가 계속했어요. 돈 봉투를 주고받는 것도 받고 은밀한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 아무도 모르게 지키겠다고 했지? 수지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해. 재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구야? 수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재민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어요. 말해. 재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거야. 재수가 다시 소리쳤고 수진은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 동생 한재민이에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재수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재수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내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재민이 설명하려고 했어요. 형님,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형수님이 혼자 있을 때가 많아서 위로해드리다가. 위로? 재수가 비웃었어요. 그게 위로야? 내 등을 찌르는 게? 수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재민 씨가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그만해. 재수가 소리쳤습니다. 변명은 그만하고. 언제부터였어?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형님이 출장을 자주 가셨잖아요. 재수는 주먹을 쥐고 재민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내 등을 찌를 줄은 몰랐다. 피부치라고 믿었던 널. 재수는 재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재민은 맞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민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지만 재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나가. 재수가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재민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어요. 수지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재수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이 집에서 나가. 여보, 제발. 아이 때문에라도. 수진이 애원했지만 재수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한재수의 두 번째 결혼도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믿었던 아내와 동생의 배신은 재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진실이 폭로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수는 홀로 남은 집에서 매일 술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사업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결혼마저 실패로 끝나면서 재수는 완전히 세상과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수지는 그날 밤 집을 나간 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야 했어요.
수진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딸과 손주를 위해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쩌겠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아이를 건강하게 낳는 게 중요해. 재민은 그날 이후 형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재수는 재민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매일 형의 집 앞을 맴돌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지는 못했어요. 한 달 후 수진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수진은 아이를 안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죄책감, 그리고 미안함이 교차했어요. 이 아이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재민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수진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재민을 막아섰거든요.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이 꼴이 됐어요. 제발 가세요. 그 무렵 재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진의 어머니였습니다. 재수 씨,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재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묘한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재수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진은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수가 나타나자 수진은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재수 씨,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재수는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바라봤어요.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재수의 마음에는 묘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여전했지만 동시에 이 작은 생명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었어? 재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한민준이요. 재민 씨 이름에서 민자를 따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한씨 성은 쓰는구나. 재수 씨.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재수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임신 전보다 많이 야위어진 모습이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래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요. 수진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재수는 다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서 재민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 없는 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재민이 나타났어요. 그는 재수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형님. 재수는 재민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너도 왔구나.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재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용서? 재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내가 바라는 건 용서가 아니라 면죄부지. 하지만 그런 건 없어. 재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수는 아이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때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재수 씨, 아이는 죄가 없어요. 재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하지만 그 순간 재수의 마음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이를 보는 순간 느꼈던 그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피는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거든요. 몇 주가 지난 후 재수는 혼자 결심을 내렸습니다. 수진과 재민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아이만큼은 다르게 생각하기로 한 것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거든요. 재수는 수진에게 연락했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내줄게. 하지만
다른 것은 기대하지 마. 수지는 놀라며 대답했어요. 재수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를 위한 거야.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야. 재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 후로 재수는 매달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사진을 받아보기도 했어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재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재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아이를 돕는다는 것이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 재수는 공원에서 우연히 수진과 민준이를 만났어요. 이제 걸음마를 하는 민준이를 보며 재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수 씨,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재수는 민준이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 민준아. 민준이는 재수를 낯설어하지 않고 웃었어요. 그 순간 재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피는 아니어도 내 손으로 지켜보겠다. 하지만 동생과 아내의 배신은 평생 잊지 않으리라.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버려진 내가 아니라 지켜낸 내가 될 것이다. 재수는 일어서서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처럼 증오로 가득하지는 않았어요. 민준이를 잘 키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재수가 말했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키울게요. 재수는 민준이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그 자리를 떠났어요. 비록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였지만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였어요. 그렇게 재수의 두 번째 결혼은 끝났지만 완전한 파멸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책임과 사랑도 생겨났어요. 인생이란 때로는 이런 예상치 못한 결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